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네 번째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충북에 사는 20대인 이 환자는 지난 7일 확진된 켄타우로스 감염자의 지인으로 공항에서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에 PCR 검사를 바로 받아야 하는 체제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금지됐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원숭이 두창에 대한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열고 조치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최고 단계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 중인 우주정거장 텐공의 첫 실험실 모듈인 원텐을 발사했습니다. 텐공은 핵심 모듈 텐호와 두 개의 실험실 모듈로 구성되는데 오늘 10월 또 다른 실험실 모듈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천 번 기름을 떠내도 계속 쓸 수 있는 친환경 뜰채를 개발했습니다. 식충식물의 선모 원리를 적용해 뜰채 하나로 하루 1톤의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의 네 번째 감염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돼 현재 역학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환자는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충북의 20대로 지난 13일 확진돼 자택치료 후 20일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 7일 확진된 충북의 켄타우로스 감염자의 지인이며 공항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 바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금까지 입국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25일부터 입국 1일차에 받도록 했습니다. 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시설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도 25일부터 다시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또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돼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BA.5 변이가 급속히 퍼지며 하루 13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는커녕 점점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미 방역 조치가 사라진 지 오래여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초 열렸던 자유의 메달 수여식.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로 스포츠 스타, 정치인, 노동운동가 등 16명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볼에 키스도 했습니다. 수상자 가운데는 코로나 고위험군인 8, 90대 고령층도 여러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바로 전날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행사장에서도 노마스크로 참석자들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국가 원수 참석 행사에서조차 방역 조치가 사라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과 딜런 부비서실장, 장페이르 대변인 등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is virus is going to be with us forever. It's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build up their immunity against this virus. 미국에선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하루 1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감염자는 최대 1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최근엔 전체 감염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에선 위기 경보를 더 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0월까지 연장했지만 주별로는 위기경보를 대부분 해제해 50개 주 가운데 12곳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국민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서두를 것을 제약사에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 주에 원숭이 도창에 대한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내외의 원숭이 도창 발생 상황과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건 위기 상황 선포를 고려해서 이번 주 중에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열어 조치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서 원숭이 도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서 출입국자 대상 안내를 확대하고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준을 강화했으며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약을 배포해 원숭이 도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촌 봉사활동이죠. 네,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농촌마다 반가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상욱 기자가 농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밭고랑 사이사이마다 자리 잡은 대학생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농촌 봉사활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령은 없지만 열정은 한가득. 땅속 깊게 뿌리내린 잡초는 아무리 당겨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생소한 밤매기에 팔과 다리, 허리까지 저리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하면서 되게 뜻깊고 또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꼿꼿이 하시니까 되게 그런데 책임감이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농촌 봉사활동. 농부는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학생들이 손자, 손녀만큼이나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일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너무 좋았어요. 대충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특한 학생들, 이번엔 특별한 선물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선물 세트. 간단한 부식거리부터 부채와 토시, 해충 기피제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벌레 많으니까 나가기 전에 뿌리시면은 벌레가 근처에 안 그리게. 뜻밖의 선물, 그리고 꼼꼼한 설명까지.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을 못 가가지고 시장에를. 그러니까 시장 너무 멀고 덥고. 그래서 이건 못 사왔어.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아이고. 나중에 또 쓰시다가 해시면은 또 쓰시라고. 코로나19 이후 일손 부족이 더 심해진 농촌. 때마침 재개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이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올여름 더위는 지구촌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더위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 아랍 지역까지도 펄펄 끓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루턴 공항에서 한동안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활주로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 영국 날씨 기록을 갈아치운 날 생긴 일입니다. Our flight literally got taken off the board and we only found out from the app that our flight was cancelled. 거센 산불로 집 한 채가 순식간에 탔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더위 식힐 곳이 없고 미지근한 물만 마실 뿐입니다. This heat is crazy. Seen a lot of people pass out with this heat. 가뭄까지 겹친 라스베이거스는 천연 잔디를 없앤 데 이어서 주택 수영장 크기를 55제곱미터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원래 더운 나라로 알려진 이라크도 올해는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뿜어내는 선풍기 앞을 떠날 줄 모릅니다.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بس هالفترة هاي قبل 5 سنوات يعني حر طبيعي مش هيكون شيء حار عليهم يعني أول شيء هو سبب الجفاف. 지구촌 이상 고온 현상은 앞으로 열흘가량은 계속될 거란 예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 변화가 폭염의 잔혹성을 키웠다고 진단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는 현지 시간 24일 BBC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포함해 가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웨 씨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하거나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차단할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습니다. 기온 상승과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달 에어컨과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5월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 관련 상담이 5월보다 107% 증가했고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상담은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냉방 능력 저하로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지연돼 상담이 늘었고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는 항공권 취소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빛의 속도로 몇만 년, 몇억 년을 가도 끝이 없는 광활한 우주, 그 미지의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은 저마다 다르고 너무도 다양하겠죠. 네, 천문학자들의 이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집대성해서 학문 체계를 완성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국제천문연맹인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천문학자들의 올림픽이라는 천문연맹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별소리 다 듣겠네. 세 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강혜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 대해 모두의 밤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에서 그만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천문학자들의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인 국제천문연맹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국제천문연맹, 영어로는 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은 1919년에 창립했으며 2022년 현재 82개국 13,700여 명의 천문학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천문학 분야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이며 학술단체입니다. IAU에는 천문학적 용어와 단위, 좌표계와 시간의 기준점 등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회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새로 정의하거나 수정할 것을 제안하게 되면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전체 회원의 투표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인 천문단위,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등과 같은 것을 정의합니다. 네, 2006년 프라하에서 개최된 IAU 총회에서 행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채택했는데요. 행성은 그 궤도 주변에 다른 천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데 그 궤도에서 다수의 천체들이 발견되었고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들도 있습니다. 단지 먼저 발견되었다고 해서 명왕성만 행성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카이퍼 벨트 천체들은 행성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카이퍼 벨트 천체를 모두 행성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IAU는 각 나라별로 외계 행성 이름짓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현산 천문대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 팔우미에 대해 한글 이름을 공부했는데요. 팔우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극성이 포함된 작은 곰자리, 별자리의 8번째로 밝은 별이고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외계 행성계는 태양으로부터 약 520광년 떨어져 있으며 어머니 별 팔우미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 팔우미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모 결과 최종적으로 별 이름은 백두, 외계 행성은 한라라는 의미 있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IAEA에서 정한 외계 행성의 이름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만 보통 처음으로 행성이 발견되는 경우 그 행성의 어머니 별 이름 바로 뒤에 소문자 B를 붙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팔우미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은 팔우미 B로 명명하는 것이죠. 추가로 형제 행성들이 발견되는 경우 B 다음에 C, D, E 순서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네, 앨런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스타링크 위성 등 저궤도 인공위성들이 급증하면서 천문학자들의 관측을 방해하는 것이 큰 우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IAEA는 올해 4월에 군집 위성의 방해로부터 어둡고 조용한 하늘을 보호하는 센터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천문대와 연구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인공위성에 의한 천체 관측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총회는 IAEA 역사상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 참가가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석학의 강연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학술 행사로는 7개의 심포지움, 10개의 포커스 미팅, 9개의 분과회의에서 다양한 천문학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의 대중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8월 5일에는 블랙홀 이미지를 최초로 촬영한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셰퍼드 돌만 교수의 강연이 있고 8월 6일에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브라이언 슈미트 교수의 강연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별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이 선박 좌초 사고 또는 침몰 사고가 일어나면 해양으로 기름이 굉장히 많이 유출되면서 방제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물은 걸러내고 기름만 퍼낼 수 있는 또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뜰채를 개발했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 기름 유출 사고 하면 사실 태안 사고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한동안 애를 썼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기름 유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야말로 재앙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네, 맞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하면 2007년 이 태안 해양 오염 사고가 떠오릅니다. 네. 이 방제 작업에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당시 전문가들은 방제 작업만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해안으로 떠밀려온 기름을 일일이 닦아내면서 10년도 안 돼서 태안 앞바다는 다시 아름다운 해변으로
기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뭐 국내에서는 굉장히 그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네. 매년 평균 한 28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대형 선박 사고의 뭐 좌초 사고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또 선박에 기름을 주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유출이 되는 사고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모든 해양 사고에 대한 복구를 뭐 국민의 봉사나 노력 혹은 자연 정화 작용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또 앞으로 발생할 선박 사고는 2007년 태안 사고 때와는 더 위험 요소가 많아졌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일어난 해양 기름 유출 사고를 보면 요즘의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1000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이 되면서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지상 낙원이 기름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일본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일본 선박 회사가 당시에 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모두 다 제거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모리셔스 역시 태안 사고 때처럼 뭐 해안가로 밀려든 기름때가 바다 생태계를 이미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에 유출된 기름은 끈적끈적한 점도를 가진 저유황유인데요. 방제에 그래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모리셔스는 뭐 산호초로 아주 유명한 바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곳 생태계가 완전히 복구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처럼 해양에 기름이 유출되면 어떤 방식으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우선 사고가 먼저 나면 기름이 더 멀리 퍼지지 않도록 오일 펜스를 가장 먼저 칩니다. 네. 그리고 흡착포를 던져서 기름을 흡수시키고요. 또 기름이 흡착된 이 흡착포는 일일이 사람이 건져내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로 밀려온 기름때 역시 일일이 흡착포로 닦아내지 않는다면 자연 정화 작용에 의해서 기름이 희석되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고요. 흡착포는 기름을 흡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섬유라고 볼 수는 있지만 흡착하는 양의 한계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과 물이 뒤섞이게 되면 완벽한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흡착포가 아닌 무인 로봇을 이용해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방법도 개발은 했지만 최근 유출되는 선박류는 기존 방제 장비로는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최근 유출되는 기름은 기존 장비로는 회수가 어렵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게 선박에 사용하는 기름, 그러니까 연료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에 저유황유만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저유황유가 뭐냐면 황 함량이 0.5% 이하인 중류를 말하는데요. 네. 연료 내의 황 함량이 높으면 선박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매연이 이제 공기 중에 나가면서 황산화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 황산화물이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오염 물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존 연료의 황 함유량 상한선이 3.5%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 저유황유를 사용을 강제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에 좋은 저유황유 사용이 문제가 된 이유는 저유황유가 바다로 유출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제 저유황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에 떨어뜨리면 마치 풀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도가 있어서 퍼지는 게 아니라 물에 쭉 퍼지는 게 아니라 뭉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죠. 네, 이 저유황유가 응고하는 온도, 유동점이라고 하는데 이 유동점이 평균 한 20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유출되면 해수가 굉장히 차가웠기 때문에 20도 이하에서 고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 방제 장비로는 기름 회수가 어려워지는 건데 굳은 기름이 흡착포에 잘 붙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일 펜스를 친 뒤에 파이프로 만약에 물과 기름을 같이 뽑아내려고 해도 높은 점도 때문에 파이프 관이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 왜 제거가 잘 안 되는지 더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국내 연구진이 물 위에서 기름만 건져낼 수 있는 뜰채를 또 개발했는데 이 기름 제거용 뜰채 개발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연구진이 지난 2014년에 이 처음 개발했던 기름 뜰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기름 뜰채를 만들었습니다. 기름만 건져내는 뜰채 이렇게 이제 연구 성과 제목이 나왔었는데 물과 잘 결합하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지닌 나노 구조를 뜰채 표면에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뜰채 모양을 프린트
해서 만들었던 형식이었습니다. 네. 연구진은 이때 개발한 기술을 발전시켜서 현재 기술 이전까지 했고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을 맞춰서 현재 수출도 하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CES 2022 취재를 직접 네네.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도 CES에 참가했던 이 중소기업을 현재로 만났었는데 뭐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이 국내에서 개발한 뜰채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둔 건데 그렇다면 이제 8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뜰채는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우선 이번에 개발한 뜰채는 소재가 다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3D 프린터로 이제 프린팅을 해서 만들었다면 지금은 모시와 같은 친환경 셀룰로스 소재에 나노 구조를 입혀서 뜰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나노 구조는 식충 식물인 네펜데스에 모사한 선모 구조를 띠고 있는 건데요. 이 나노 그 식충식물 중에서도 주머니 형태를 가지고 있는 뭐 네펜데스와 같은 식충식물은 현미경으로 표면을 살펴보면요, 곤충을 채집하기 위한 특별한 선모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선모는 지금 보시는 선모인데 평소에는 메마른 상태로 있다가 물을 흡수하고 나면 일종의 수막과 같은 물층을 만들게 되거든요. 연구진은 이를 물 윤활층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단단하고 두꺼운 물 윤활층 때문에 식충식물 입구에 들어온 곤충이 미끄러지면서 주머니 안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선모 구조를 모사한 나노 선모를 셀룰로스 표면에 만들었고요. 이 뜰채 표면에 물층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물은 통과하고 기름은 미끄러지면서 기름만 떠낼 수 있는 뜰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 뜰채가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진이 2014년에 개발했던 뭐 기름 뜰채도 당시에는 몇 번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박에 자주 쓰던 이 액체 형태의 기름이 벙커CU를 기준으로 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었던 뜰채는 묽은 기름을 여러 번 회수를 하고 나면 오염되는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성 소재에 친수성 소재를 코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염 자체를 막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뜰채는 두꺼운 물 윤활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름이 쉽게 미끄러지고 소재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오염이 덜 되고요. 저유황료처럼 점도가 높고 빨리 굳는 기름을 건져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뜰채 표면에 잘 떨어지고 또 회수도 쉽고 여러 번 사용해도 내구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연구진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식충식물의 그 윤활층 위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또 쉽게 기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점도의 경우에는 기름이 잘 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원리들을 기름을 회수하는 일에 활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끈적끈적한 기름이 묻으면 뭐든지 그냥 버려야 할 것 같은데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그럼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뜰채는 기름 회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네, 뭐 연구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2014년부터 이 뜰채를 개발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해경과 함께 이 개발한 뜰채에 대한 실험을 같이 하고 또 네. 관련된 개발 기술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뜰채 역시 해경과 이미 실증 실험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 실험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에요. 뜰채로 기름만 쉽게 퍼서 옆에 쓰레기통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떨어지네요. 네, 다시 또 뜨는 걸 보시면 네. 뭐 한번 이렇게 물로 흔들어서 씻어내고 남은 기름을 네, 다 떠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실험을 한 결과 저유황류 기준으로 하루에 1톤 규모의 기름을 회수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정말 효과적으로 기름을 떠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상용화가 돼서 현장에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지금 개발한 기술이 뜰채뿐 아니라 방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작업자들이 입는 뭐 옷이나 장갑 등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기술 이전을 추가로 할 필요 없이 이전 버전의 뜰채를 상품화한 업체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내용이 포함된 새 제품도 앞으로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연구진은 또 이와 함께 후속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뜰채로 이 기름을 뜨면 흡착포를 걷어내는 것과 똑같이 일일이 마지막 작업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빠른 방제를 하려면 기름을 회수하는 자동화 기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나노 선모를 톱니바퀴에 적용시켜서 유출류 회수 자동화 기계를 개발을 했는데 현재 시제품을 만들어서 뭐 크기, 회수 속도, 회수 후 처리 등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한번 발생하면 그야말로 재앙이 되고 마는 해양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취재 파일 양효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이 24일 오후 첫 실험실 모듈인 원텐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은 오후 2시 22분쯤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원텐을 운반 로켓인 창정5 야오 3호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로켓 발사 후 약 8분 뒤인 3시쯤 원텐과 로켓이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다며 발사가 원만히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은 우주비행사 6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 핵심 모듈인 테너와 2개의 실험실 모듈로 구성됩니다. 테너는 지난해 4월 발사했으며 또 다른 실험실 모듈 명태는 오는 10월 발사되면 중국 우주정거장의 T자형 구조가 완성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의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5일 경계현 대표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양산은 파운드리 사업의 한 획을 그은 것이라며 현재 핀펫 기술이 한계 있는 상황에 GAA 기술을 조기 개발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GAA 구조는 기존의 기술보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성능은 향상해서 반도체 효율을 높인 것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에 이어서 세계 파운드리 업계 2위에 올라 있으며 이 기술을 모바일과 시스템 반도체 분야 등으로 확대해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상원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우리 돈 68조 원을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 25일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해 27일쯤까지는 표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부터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반도체법을 추진했지만 강론에서의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가 자금 지원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육성법이 통과하면 텍사스에 공장 11개를 증설할 계획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의 인텔, 대만 TSMC 등이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나팔 고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 서식하는 고둥 종류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예부터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호종이란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홍도 인근 수심 20m 바닷속. 나팔고둥이 빨강 불가사리 옆으로 다가가더니 다리를 꽉 움켜잡습니다. 육중한 껍데기로 불가사리를 누르고 서서히 몸을 빨아들입니다. 나팔고둥이 불가사리를 섭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 바다 사막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을 사냥합니다. 저소 생태계의 포식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불가사리류의 거의 유일한 천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먹이 사슬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고둥은 폐각 모양이 예쁘고 무늬가 독특해 예로부터 실내 장식용으로 인기가 많았고 조선왕조 땐 궁중악대인 취타대의 나팔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집과 연한 생태계 오염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자 지난 2012년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서식지인 남해안 일부 주민들이 나팔고둥을 소라와 헷갈려 무단 채취해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거문도의 한 횟집에선 횟감으로 쓰이기 직전 발견돼 자연 방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 어민 간담회와 주요 서식지 주변 입간판 설치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멸종위기 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나팔고둥 서식지를 되살리고 개체수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너구리들이 주민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팔다리 모두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쳐 입원까지 해야 했는데요.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다 보니 포획하거나 제거할 수도 없어서 공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산책로에 갈 때 신었던 흰색 운동화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여성이 너구리 3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입은 상처입니다. 너구리 3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공격을 당하셨고 3마리한테 동시에 공격을 당하시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으시고 넘어지셨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는 너구리떼의 공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광견병 주사까지 맞아야 하다 보니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 공원 일대가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녀 자칫 더 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분께서 어제도 그 사고 발생 전날에도 동일한 사고가 같은 공원에서 있었다고 해요. 뭐 경고문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훨씬 더 크게 일이 커지.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 우이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각 구청에는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라 구청 측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왔던 데 위주로 이제 먼저 방문해보려고요. 현장에서 살펴보고 좀 서식한다 이제 생각되는 곳에 이제 부착하려고 해요.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너구리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도심에 등장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명한 공존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시 생태계 안에 야생동물이 적응하는 사례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도시 공원이나 생태공간 조성할 때 야생동물의 은신처나 그런 공간도 같이 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편이지만 새끼 너구리가 자라서 서식지 확보를 위해 떠나는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어미 너구리가 예민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너구리를 마주치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못 본 척 피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 바로 당뇨인데요.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탁월한 고추잎 전용 고추 품종이 추가로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는 뜨겁지만 어느 때보다 음식 재료가 풍성한 여름. 고추잎으로 무친 나물과 장아찌도 어르신들에겐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추억의 먹거리입니다. 자주 드세요? 네, 고추가 자랄 때 칡지를 따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엄마가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인지 커서도 자주 먹게 되네요. 이 고추잎 속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일부 알려진 사실. 네, 이번에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한 원기 2호라는 고추 품종인데요.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큰 이 고추잎 전용 고추입니다. 지난 2008년 개발한 원기 1호를 교배한 뒤에 조직 배양을 통해서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3배 높은 신품종을 만든 겁니다. 혈당 강화 억제 활성을 분석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가 한 80%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저희가 개발한 원기 2호 추출물은 74.8% 정도로 당뇨병 치료제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고추 열매에서는 혈당 상승 억제 성분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반 풋고추처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열매도 따고 이제 또 아무래도 기능성 잎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기존보다는 수익 증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네. 식품 원료로 고추잎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고추잎 전용 고추 원기 2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징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를 멈출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는 현재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 경제 1, 2분기 연속 역성장 전망과 관련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공식 정의하는 전미경제연구소가 이 시기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면 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경기 침체를 확실히 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물가 상승이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and President Biden, in an op-ed on inflation in recent remarks, has indicated that it is our top priority. 옐런 장관은 연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중순 갤런당 5달러를 넘어 정점을 찍은 후 10%가량 떨어지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여전해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물가는 높다며 올해 내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세기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하던 기숙학교에서 벌어진 캐나다 원주민에 대한 학대에 사과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네, 교황은 일주일간 캐나다 3개 도시를 순방하며 생존자와 원주민 대표 등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태운 전용기가 현지 시간 24일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튼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을 맞으러 나온 환영 대표들 가운데 전통 복장을 한 원주민 대표가 눈에 띕니다. 교황의 이번 캐나다 방문은 기숙학교 문제로 분노하는 현지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황은 앞서 기내에서 이번 순방이 속죄의 여정임을 밝혔습니다. Stiamo attenti in questo viaggio che, come ha detto, è un viaggio penitenziale. Facciamolo con questo spirito.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 3곳에서 1,200구 이상의 원주민 아동 유해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자 설립된 기숙학교는 대부분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했습니다. 1881년부터 1996년까지 원주민 아동 15만 명이 강제 수용됐는데 각종 학대와 성폭행, 영양결핍에 시달렸고 문화적 집단 학살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황은 일주일간 3개 도시를 순방하며 생존자 등 여러 원주민 대표들과 만나 사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And that's a part of the problem we've had with the church is that they have not been really including us in the proper planning of this process. It's been very unilateral, and we don't feel that it has been about survivors. It has been more about the church. 원주민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금전적 보상과 생존 가해자들의 범죄인 인도 지원, 그리고 가져간 유물 반환, 기숙학교 관련 정보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나 영화의 각본집이 인기를 끄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유튜브나 OTT 등 영상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영상 콘텐츠의 성공이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작을 앞서는 영상들 속에서 책이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 살해 용의자와 담당 형사 사이 미묘한 감정선을 따라가는 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의 인기는 아직 출간도 안 된 각본집을 예약 판매 1위로 올려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한국어에 서툰 여주인공의 대사를 중국어 원문으로 실어 읽는 영화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所以我的反应
是就着他的韩文台词的中文翻译，然后来做出来的。所以在我的脑袋中有一个同声翻译。 최근 판매 부수가 크게 오른 법정 경험담 3권의 공통점은 우영우 에피소드 수록. 출간 후 시간이 지나 새삼 주목을 받은 배경엔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드라마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끈 소설 파친코 역시 국내에선 윤여정 배우 캐스팅 드라마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성공이 책 판매로 이어지는 건 비단 영화나 드라마뿐이 아닙니다. 유튜버 자청의 역행자처럼 유튜브에서 성공한 저자의 책이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다변화된 플랫폼 환경에서 성공한 영상 콘텐츠의 파급력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출판사들도 책 홍보에 영상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지만 아예 책을 기획할 때부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기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전에 우리 출판 콘텐츠가 영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획을 하고 또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깊이 있게 접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에 출판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오염수 속 방사성 요오드 핵종만을 제거하는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상은 박사팀은 자성을 띤 철 나노입자 표면에 백금을 코팅해 바닷물 속에서 요오드만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99.8% 이상 제거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개발한 흡착제가 재사용이 가능해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닷물에는 요오드 이외에 염소와 불소, 브롬 같은 할로겐 음이온이 많아 기존 흡착 방식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혈당 측정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정호 박사팀은 세명대 장아랑 교수팀과 공동으로 촉매가 직접 혈액이나 땀 등 체액에 닿지 않도록 촉매 위에 얇은 그래핀 단원자층을 덮는 방식으로 촉매 수명을 늘린 혈당 측정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혈당 측정 센서를 3,000번까지 사용해도 센서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하루 3회 측정 시 약 1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판 중인 혈당 센서는 체액 속 글루코스와 센서 내 효소가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듯 나오는 과산화수소량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촉매가 직접 체액에 닿기 때문에 대부분 일회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투광형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정증현 센터장과 유형근 박사팀은 뉴욕 주립대 연구팀과 함께 발전 성능과 장기 안정성이 뛰어난 CIGS 화합물 방막 소재를 이용한 투광형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투광도를 높이기 위해 수마이크로미터까지 애칭이 가능한 레이저 공정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투과도 제어가 자유로우면서도 심미적으로 우수한 창호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면이 투명한 CIGS 방막 태양전지 셀 구조에서 고출력 광 발전이 가능한 기술도 개발해 뒷면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한 발전량도 20-30% 정도 늘어 발전 성능도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단계 평가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이분들이 안 믿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자르고 구겨도 동작한다는 거를.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이제는 배터리 없이 작동하는 기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지만 외부 자극에 취약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은 자르고 구겨도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고체 물리학자 김혜진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